양천을 지나는 경전철, 목동선과 강북횡단철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목동선 건설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지하철이 없는 신월동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이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도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우영찬 의원은 서울시의 목동선 조기 착공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지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직장 관련 집단 감염은 8명이 늘었고 강남구 병원에서는 환자와 가족 등 10명이 감염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 지역의 수건 사업이죠.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실제 착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동네 양천구 신월동. 주민들은 버스 정류장까지 오래 걸어야 하고 늘 차가 막히는 도로를 이용하며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많이 불편하지 뭐. 버스, 지하철 타러 가려면 힘들고 저 정류장이 여기 있어야 말이지. 이런 신월동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줄 경전철 목동선. 신월동에서 목동을 거쳐 당산역까지 약 10.87km를 연결하는 노선인데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조사기관 선정과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하철 사업의 마지막 절차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입니다. 이것만 통과하게 되면 이제 국가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와 착공의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 직전 구분응선까지는 도달한 게 아닌가 싶고요. 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경전철 강북횡단선도 이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전철 목동선에 1조 1,600억 원, 강북횡단선에는 2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예타 절차는 내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 25년 이상 민간 사업으로 추진하다 지지부진했던 경전철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다니면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생김으로써 상권은 더 살아날 거고. 예. 관건은 실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의 가능성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인구가 밀집됐고 항공기 소음 피해가 크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서부트럭 터미널 개발 등과 맞물려 경제성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타 절차를 통과하는데 명분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KDI 예타 절차를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서 반드시 내년 말까지는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여의 지하도로와 서부간선 지하도로 개통 등 양천 지역 도로 사업에 성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경전철 등 철도 사업도 궤도에 오르기 직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이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네, 남은 과제 등 자세한 내용을 우영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우영찬입니다. 예, 자, 목동선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진행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었을 것 같은데요. 자,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지 주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될 것 같거든요. 네, 아마 2005년부터 이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BC, 경제적 타당성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업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다행히 단순히 BC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항공기 소음 피해 지구로
또 양천각 같은 경우는 신도시지만 철도망이 고려되지 않은 도로망으로 이루어진 신도시라서 그동안에 교통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경제적 타당성 효과는 충분히 높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신월역도 생기고요. 서부 트럭 터미널도 복합 개발되고요. 또 궁동에서 또 문산까지 이어지는 도로도 연결되고 산업병원, 종합병원 신격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BC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두 경전철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좋아지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전철이 들어왔을 때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교통이 열리면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강남벨트가 성공하면서 관악, 동작 이 일대가 급속도로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목동선이 연결이 되면은 그 수도권의 진입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그만큼 젊은 상권도 크게 발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신월 여의 지하차도가 상부 공원화 작업이 되면은 그간 로데오 거리서부터 좀 낙후되어 가고 쇠락되어 가고 있는 지역 경제권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신월 여의 지하도로가 개통됐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도 9월 1일 이제 개통됐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지역 교통 개선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 4월 16일 날 신월 여의 지하차도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성산대교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완공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 서남권 지역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변에 사람들은 몰리고 있는데 사회 간접 시설인 도로망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 서남권에 대한 보다 대규모적이고 구체적인 투자가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보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김포공항이 이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지역의 발전은 지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김포공항이 떠나야지 보다 많은 도로가 열리고 또 신규 새로운 아파트 모델이 들어서고 신도시 성장 모델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결국 김포공항이 떠나야지만 우리 서남권은 보다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잖아요.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지 또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지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죠. 그다음에 노선별로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 설계하고 보상하고 6년 정도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만 해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BC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원도 같이 해나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1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6명입니다. 이 중 양천구 확진자는 25명, 은평구는 19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양천구 소재 직장 관련 8명, 서대문구 실내체육시설 관련 7명, 강남구 소재 병원 관련 2명 등입니다. 강남구 병원 관련 집단 감염의 경우 지난 20일 병원 환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접촉자를 포함해 가족 등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최초 환자는 수술 전 검사에서 확진되었으며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와 가족 등이 추가 확진되어 화장실 등 공용 공간을 사용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30일 기준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0.5%, 즉시 입원 가능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130개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검사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은평구가 9월 1일부터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기 전 장소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미리 전자문진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은평구는 기존 역학조사서나 검사 설문지를 수기로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9월 6일부터 양천사랑 상품권 110억 원을 발행합니다. 양천사랑 상품권은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지역 화폐인데요. 한 달에 최대 70만 원의 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비플 제로페이와 체크페이 등 약 20개의 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학원과 약국, 편의점 등 약 13,000여 곳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은 허위 사실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에 복합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애초 화물터미널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오 시장의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마치 엄청난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